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에뻑잼의 천재들 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 시리즈 두 번째로 귀농할까 말까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귀촌이 아닌 귀농을 하고 싶다면 다음 10가지 기준으로 먼저 자기 성찰을 한 뒤에 귀농을 결심해야 합니다. 다만 10가지 기준을 전체를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5가지 이상만 충족되면 귀농을 하고 5가지 이상이 충족되지 못하면 귀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농 결심 제1조입니다. 배우자가 귀농을 반대한다면 귀농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배우자가 귀농하는데 동의했다면 귀농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귀농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가 귀농에 반대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기회 제한과 경제적 불안정 우려입니다. 도시민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이 흔들릴 걱정 때문에 배우자가 귀농을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 도시적 사회적 관계 파괴와 지역사회의 적응 불안감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면은 배우자는 가족과 친구와 헤어져야 되고 일생 동안 구축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파괴됩니다. 농촌에서 새로운 친구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귀농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의 부족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면 생활의 편의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나 상점, 병원, 약방, 교육시설, 교통수단 등의 접근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들과 관련하여 배우자는 불편함을 예상하기 때문에 귀농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자녀 교육 기회의 제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농촌 지역의 교육 시스템과 학교 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행 없이 귀농한다는 것은 결혼이나 별거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 홀로 귀농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귀농 결심 제2조입니다. 농촌에 살았던 경험이 없다면 귀농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고, 농촌에 살았던 그 시절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다면 귀농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농촌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귀농을 두려워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촌 생활의 장점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 평화로운 자연환경입니다. 농촌에서는 청정한 공기와 평화로운 자연환경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렴한 주거비와 생활비입니다. 주택 가격과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생활의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촌 생활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 및 편의시설의 부족입니다. 대중교통이 상점이나 서비스 시설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의 다른 직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농촌 생활은 도시에 비해 사회적인 교류가 적어서 사회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농에서 농업으로 전환할 때의 문제점입니다. 농업 지식의 부족입니다. 농작물의 재배, 가축의 질병관리, 작물의 병충해 방제나 예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촌으로 귀농할 때는 이러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 체험한 후에 귀농을 단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큰 투자 비용과 이익 실현의 장기성입니다. 농업은 초기 투자가 크고 수익이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농자는 초기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생활 인프라의 미비입니다. 전기나 수도, 난방, 농기구, 인터넷 설비 등의 시설과 장비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가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할 경우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농결심, 나 자신의 성찰 제3조입니다. 늘 가족끼리만 지내고 싶다면 귀농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고, 집에 손님이 오면 마냥 좋다고 생각한다면 귀농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귀농하고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속과의 충돌입니다. 손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지, 이웃과의 사회적 약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돌잔치, 친구의 파티 등의 참석을 거절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이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손님이 오는 것을 피하려는 사람은 사회적인 모임이나 활동에서 자신을 격리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며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서적인 고독을 초래해서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손님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가족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손님을 초대하고 교류하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의견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입니다. 손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할 경우에는 구독 중이 아니신 분만 화면 밑에 있는 구독 무료입니다. 엄지 표시로 되어 있는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동영상의 좋은 점이나 미흡한 점 또는 의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농결심, 나 자신의 성찰 제4조입니다. 이웃의 애경사에 관심이 별로 없다 면은 귀농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고, 이웃과 상부상조하고 싶다면 귀농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귀농자가 애경사를 챙기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입니다. 애경사를 챙기지 않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 긴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대하며 애경사를 소홀히 한 이웃은 이러한 기대를 어기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애경사를 챙기지 않는 사람은 이웃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회적인 연결을 형성하는데 애경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이러한 연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협력과 협조의 부재입니다. 이웃 간의 협력과 협조는 생활 편의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경사를 챙기지 않는 사람은 이웃들과 협력과 협조를 통해 발생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웃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고 서로에게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귀농결심 나 자신의 성찰 제5조입니다. 현재 직업에 만족하고 있으나 은퇴 후에 농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귀농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고, 내 직업을 농업으로 바꾸고 싶다면 귀농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정년퇴직한 사람이 귀농하여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 부족입니다. 농사 지어본 경험이 부족한 경우 처음에는 농작물의 재배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 기술 및 작물 특성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토지 구입이나 장비 구매, 시안 및 비료 구매 등의 돈이 필요하며 수익을 얻기까지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과 충분한 영농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혼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사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어서 작업량이 변동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농작물 가격은 경작 과정이나 수요 변동, 기후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농작물 가격 변동에 대비하는 계획과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술 도입의 어려움입니다. 현대 농업은 고도의 기술과 정보 활용이 필요합니다. IT 기술은 물론이고 자동화 장비 등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귀농결심 나 자신의 성찰 제6조입니다. 농업은 단순하여 쉽게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귀농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고, 농업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라는 각오라면 귀농을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농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약적인 농업. 농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작물을 심고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농사작업은 체력적으로 힘들고 몸을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적인 요소의 영향입니다. 기후변화라든가 해충, 질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작물의 수확량이나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의 경제적인 리스크입니다. 수확량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투자나 생산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 기술과 지식의 요구입니다. 씨앗을 선택한다든가 작물을 관리하거나 병충해 방지 등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 동영상의 좋은 점이나 위협한 점 또는 의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농결심 나 자신의 성찰 제7조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농사를 짓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귀농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고, 정부지원금에 개의하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귀농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귀농자가 정부지원금에 의존하여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적인 부담입니다. 농업은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 구입이나 장비 구매, 작물에 필요한 자재 등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귀농자가 이전에 농업 경험이 없는 경우 농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물의 재배, 병충해 관리, 수확 등 농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자금 문제입니다. 농산물 시장은 생산량, 수요 변동, 기후 조건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귀농자의 자금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은 일상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물의 관리, 병충해 예방, 수확 등 다양한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기 자본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귀농결심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제8조 마을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귀농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고 마을 일에 솔선수범할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 귀농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귀농자가 마을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농자가 마을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농사에만 전념한다면 마을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소비자들도 마을 외부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러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을의 소득 감소와 일자리 부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농자가 마을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마을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마을의 유대감과 협력을 약화시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귀농자가 마을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마을의 공공시설의 유지 보수, 도로의 정비, 환경 개선 등이 소홀해질 수 있으며 이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적인 손실을 예상이 됩니다. 귀농자가 마을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마을의 문화적인 측면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아이덴티티의 상실과 문화적인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농결심 나 자신의 성찰 제9조입니다.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판단을 중시하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 귀농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판단을 내리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 귀농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귀농자가 이웃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경우 귀농자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이웃으로부터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 이웃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될 경우 귀농자는 마을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웃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경쟁과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를 해치게 되므로 귀농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좋은 점이나 미흡한 점 또는 의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농결심 나 자신의 성찰 제10조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잘난 체 한다 하면은 귀농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고 잘난 체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귀농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귀농자가 이웃들에게 잘난 체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농자가 잘난 체 하게 되면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웃들은 귀농자가 겸손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선호하므로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과 상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귀농생활에서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웃들은 잘난치 않은 귀농자와 상호 협력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잘난 체를 하는 귀농자는 이웃들 사이에서 불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웃들은 귀농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며 이는 협력과 협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귀농자의 장목 선택 10계명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